인간이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감염이 방광염입니다. 오늘은 그 방광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장 흔한 방광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방광염은 지금 통계에 보면 해마다 860만 번의 의사를 보게 되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. 미국에서 100만 명이 그 외래에서 치료를 못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인간으로서 박테리아의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감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들이 항생제를 쓰는 가장 흔한 이유가 그 방광염입니다. 자, 제가 신장내과이기도 하고 일반 내과에서도 흔히 보는 게 방광염인데요. 자, 그 방광염이 현재 통계로 보면 84%가 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. 굉장히 흔한 경우죠. 자, 건강한 여성 중에서도 32세가 되기 전에 절반이 방광염을 최소한 한 번은 겪게 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그 질병이죠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할 필요 없이 물만 많이 먹어도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심하게 되는 경우 병원에까지 입원을 하는데 그 입원하는 경우가 이제 100만 명이 해마다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만 해도 몇 명의 환자분들이 방광염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고, 그 중에서 한 분은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제가 이머전시룸 그 응급실에 까지 보내고 입원을 해야 된다고 신우신염까지 번져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꼭 안 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래에서 치료를 매일마다 오셔서 항생제를 맞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이제 한 경우도 있는데요. 그런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방광염이 그냥 소변을 볼 때 좀 찌릿찌릿하거나 약간 불편할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방광염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뵌 분은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다행히 좋게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요. 자,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방광염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려고도 했지만 오늘 감염내과 신문에 이 방광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겸사겸사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. 자,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 감염내과 이제 신문인데요. 여기서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런 이야기지만 이번 이제 이런 통계 임상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게 140명의 건강한 여성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에 그 1년 안에 최소한 3번의 방광염이 있는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1.5리터의 물을 하루에 안 먹는 사람들을 골라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은 그대로 하라. 그러니까 1.5리터 안 먹게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계속 가고, 다른 반은 1.5 먹는 거에 추가로 1.5를 더 먹어라. 이런 식으로 한 그 임상실험입니다. 그래서 물을 그렇게 먹으라고 한 후에 1년 동안
계속 관찰을 한 거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을 몇 번 갔고 방광염을 몇 번 일어났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해보니까 12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방광염의 숫자를 세보니까 그 물을 1.5리터를 추가로 더 드신 분들은 방광염이 1.6번이 생긴 반면에 그대로 하던 사람들은 3.1번이 생겼다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원래 실험하기 전에 1.5리터 이상 안 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3번 정도의 그 방광염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대로 했던 사람은 3.1번이 있었고 물을 2배 이상 1.5리터 추가로 더 먹은 사람은 그 절반으로 1.6번밖에 방광염이 안 걸렸다는 거죠. 자, 의사들이 방광염 걸리면 물을 더 먹으라고 항상 하죠.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모르는 의사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을 때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죠. 자, 그거를 환자분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나오니까 의사들이 물을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. 방광염에 걸렸을 때 아니면 걸리기 전에도 항생제를 먹는 거는 항상 항생제는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죠.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광염이 걸렸으니까 그 항생제를 주는 거지 되도록이면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는 게 항생제의 부작용을 막는 일이고 내성을 안 키우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방으로 가장 좋은 것이 물을 더 많이 먹는 거답니다. 물론 거기다가 크랜베리 주스는 당이 많기 때문에 이제 크랜베리를 정제해서 코스코나 이런 마트나 이런 데서 약국에서 알약으로 팔아요. 그래서 그런 크랜베리를 먹으면 도움이 되고요. 물을 더 많이 먹는 게 그래도 물 많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거 꼭 인지를 하십시오. 제가 오늘 도 오셨지만 이번 주에 그렇게 굉장히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라고 했는데 바깥에서 계속 치료를 하신 그분도 오늘 그 소변을 균을 배양을 해서 나온 그거를 약들 항생제들이 어떤 것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이제 배양을 하면 한 보통 5일 정도 걸리는데요.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대장균으로 나왔고요. 대장균이 가장 흔한 그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인데, 자,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동안 항생제를 먹다 보니까 벌써 내성이 생겨서 페니실린계의 항생제와 다른 한 가지가 더 저항성이 벌써 생겼습니다. 자, 이분이 만약에 90세였다 그러면 아직도 쓰는 항생제도 몇 개 남았으니까 괜찮아요. 그렇지만 만약에 이분이 젊은 여성이시라면 앞으로도 방광염이 계속 일어날 건데, 그러면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는데, 그럴 때 이렇게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동안 썼던 항생제가 다시 안 듣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점점 더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균이 많으니까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방광염이 심하게 걸리시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항상 물을 많이 드시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. 특히 여성들 중에서도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 그 자신이 탈수가 되고 있는데도 탈수가 됐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탈수가 됐는데 모른다는 거는 갈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자신은 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갈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. 뇌에서 갈증을 탐지하는 뇌 부분이 연세가 드시면서 그 작용이 좀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탈수가 됐다는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변도 적게 나오고 그러면 방광염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나는
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1.5리터 이상을 일부러라도 더 드셔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아집니다. 뭐 방광염도 좋아지고 뭐 스킨톤 뭐 피부도 좋아지시고 물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피부에 도움이 많이 돼요. 오늘도 제가 피부 때문에 물 많이 드시라고 한 분 꽤 많이 있었어요. 겨울철이기 때문에 더 건조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을 더 드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뭐 우혈성 심부전, congestive heart failure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막무가내로 하시면 안 되니까 자신의 의사와 꼭 상의를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우혈성 심부전이 없으신 분은 물을 조금 더 마셔서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